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썬데이 시작합니다. 후! 반갑습니다. 오늘의 왁자지껄 사장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안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기령. 네, 왁자지껄에서 우리나라 정치권 뒷이야기를 아주 탈탈 털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뒷이야기들 탈탈 털어주실 단골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계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요일날 제가 출연한 지 참 오래됐는데 아마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생각으로 안기령 진행자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시나 봐요. 실제로 들고 있고 많이 들어서 예. 이제 안기령 중심으로 사단이 형성되지 않을까. 잘하세요. 예. 아니 근데 저한테 텐션을 높여서 하라고 하시더니 지금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세요. 제가요? 네. 지금 감기 중이에요. 좀 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시까지 하네. 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남태우 배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우 형님. 네. 배우 형님. 스픽스에는 첫 출연이시라고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예, 스픽스에 처음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남 단골이 아니네. 단골 아니죠? 예. 초면입니다. 남초면. 아니 근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전계환 대표님하고 남태우 배우. 예. 누가 형일까요? 당연히, 실시간 댓글. 당연히, 예. 거기서 거기 같은. 예, 점점점. 아니 남태우 형이 조금 젊어 보이잖아. 어. 남태우 형이 2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은- 충격적인 네, 그래요. 사실이네요. 아, 세상에. 아니 근데 여기 저희가- 근처에서 가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요 2층에서 했었죠. 진짜? 네. 만복국수구나, 그렇죠. 만복국수. 예, 만복국수집 요 2층에서 음. 하다가 코로나 직전쯤에 아마 네. 저희가 문을 닫고 네. 또 코로나 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선배님? 외압은 전혀 없었죠. 이 건물에 마땅히 채울 것이 없으니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왔는데 사업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 전 대표님이 본인 사무실 쪽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아픈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아픈 이야기는 그만. 여기도 많이 바뀌었죠? 아니, 1층도. 출연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박지은 교수하고 네. 실제 왁자지껄 출연권은 네. 앞에 계시는 위험이 아주 넘치는 우리 배윤경 PD가 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서 하면 뭐 저는 약간 회사 힘이 있는데도 네. 어떻게 결정을 못하죠. 저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세요. 그거예요. 네. 오늘 이제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연락이 없다. 그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고 PD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보다 안기령 진행자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재단 잘하셔서. 또 이렇게 부담을 주시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저 정치권의 박은빈. 네, 우리 저 박은빈이요? 네. 박은빈 박은빈 몰라? 알죠. 우영우. 우영우. 예, 우병우라고 할 뻔했어. 네. 우영우. 네. 예, 알죠. 너무너무 예. 더 아름다우세요. 우리 안기령 대변인 옆에서 방송에서 제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저를 또 띄워주시니까 분량을 네. 챙겨드리려고. 네. 저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노원구요? 농담입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정말 우리 정치권에 절대로 그 국회 가서는 안 될 사람, 근데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네. 거기로 출마해가지고 고춧가루 부대. 고춧가루를 한번 좀 뿌려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 이제 뭐 야권 후보면은 표를 갈라먹는 면이 그렇지. 있고요. 여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에서 아주 그냥 흙물로 완전히 덮어버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지지난 총선의 트라우마는 이제 다 잊었습니까? 또 왜 얘기합니까? 아니, 궁금해서. 그 얘기 다른 얘기하니까 분들도. 또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기네. 그거 가지고 그럼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우리 사실 마인드로? 우리 저 정치권에 속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 고관여층도 많아지지만 네. 아직까지는 정치 저관여층이 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외모가 선거 결과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춘천에 갔더니 2012년에 김진태가 당선된 이유가 외모 때문이었다. 그래요? 상대 후보가 못생긴 건 아니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조금 조금. 올드하셨어. 좀 머리가 허옇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속설이 참 설득력이 있구나. 근데 그 속설을 깨뜨린 첫 번째 사례가 바로
2012년 노원갑 선거였습니다. 김용민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이노근 후보를 앞섰는데 그때는 낙선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기령 후보도 이번 나가야지. 예. 나가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안기령 뭐 후보는 나가서 당선 뭐 하시고요. 네. 이미지 좋으니까 이 남태우 배우하고 우리 저 박영식 천공님하고는 출마하면 얼굴이 좀 당선될 상이 보입니까? 박영식 정도는 되지. 그래? 그럼 뭐 저야 뭐 아직은 그래? 아니, 혹시 어색한. 기회가 오면 어디야? 대전이야, 서울이야? 아니면 경기도? 대전은 저랑 친한 분이랑 좀 지역과 겹치고요. 지난번 누군데? 예? 누군데? 아니 그거 있습니다. 아니, 친한 사람 있어? 아무튼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 좋지 않을까요? 진지해. 아니, 저렇게 대답하는 사람은요. 본인 인생에 단 한 번도 출마 생각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아니 굳이 고르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한 거죠. 네. 남태우 형님은 대구에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죽으라고. 맞습니다. 빈겁니다. 예. 솔직히 제가 북한 가면 태영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평양시 정도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구는 쉽지 않아요. 평양 가서는 당선되지만 대구 가서는 당선 못 될 것이다. 대구는 통일 이후에 가능하지 않겠냐. 야, 남태우 선배 오랜만에 저 원샷 한번 잡아줘 보세요. 야, 얼굴 보니까 예. 저 얼굴 이 스타일이 이 스픽스에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생각이 좀 스픽스 얼굴 이상할 어때요? 수도 있고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아주 환호도 할 수 있고 이제 저런 인상을 보고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냥 뭐 아니면 또다 뭐 이렇게 이야기. 모함도다. 충무로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예.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영화 지금 몇 편 출연하셨어요? 총. 여러 편 했죠. 이제 골고루 망하긴 했는데 이제 골골 망하긴 했죠. 선생님 최근에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알아봤던 작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망한 건 이제 대무가라는 작품이죠. 거기서 제가 무당학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천공보다는 제가 공력이 높다 볼 수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조금 덜 망한 영화는 이제 장르만 로맨스. 거기서 조금 덜 망했고 나름 그래도 흥행했던 건 이제 마동석 주연의 챔피언 같은 경우. 챔피언에서 뭘로 나오셨어요? 중계 방송 탈실 해설자. 네, 봤어. 그리고 근데 우리 저 남태우 형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영화든 문장이 끝나는 대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문장이 끝나는 대사. 아니 그게 우리 김용민 이사장의 여러 필생의 소원 중에 저 양반이 완벽한 문장을 영화에서 한번 쓰는 걸 보고 싶다. 어디 뭘 아니 이게 끝나니까 계속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무가라는 작품에서는 일장 연설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한번 조금 보여주시죠. 주연급이죠. 어떻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넌 신이 안 내렸잖아.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오래돼서 이게 무슨 기억이 일장 연설이에요? 아니 근데 소리만 들으니까 영화 아니, 흥행하기 거기는- 어려운 아니야. 흥행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유탄 좀 맞았죠.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영화인데 얼마 전 작년 가을에 개봉을 하다 보니까 무슨 지금 시대 무당이야 이래가지고 아군들이 와서 공격하는 바람에 아군 영화인데. 그래서 대무가가 지지를 못 받았구나. 와 우리 배윤경 PD 고맙습니다. 지금 막 남태우 배우가 출연했던 막 장면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네. 그래도 아니 그 너무 PD한테 과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미지가 맞는지 아닌지는 좀 계속 아니, 관찰해봐야 그리고 되겠습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트 라디오에서도 많이, 저 TV에서도 많이 그 대사를 쳤거든요. 네. 예. 박신양 씨를 계속 한 5분간 엇박 지르는 역할. 아니 저는 뭐 근데 사실상 우리 그 남태우 배우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남태우 배우님은 황정민이다. 황정민. 황정민이다. 내가 마산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황정민 씨의 연기의 결이 볼 때마다 황정민 같거든요. 예. 송강호도 그래요. 그러니까 송강호는 송강호다. 황정민은 황정민. 남태우 선배는 딱 나오시면 선배 나왔다 했는데 그 작품과 전 작품이 항상 남태우예요. 그래서 뭔가 무당을 하실 때도 남태우. 다른 작품 하실 때도 남태우. 그래서 역시 본인 색깔이 강한 사람은 숨기지를 못한다. 네, 본인 캐릭터가 강하다. 이제 그 얘기죠 뭐. 황정민 배우가 그거로 지금 1억 이상 쳤지 않습니까? 늘 1,000만을 쳤거든요. 늘 똑같아요. 뭐 김포 백구도나 뭐 비슷해. 늘 왼손잡이에다가 이제 사투리 쓰고. 근데 그거 되고 나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영화계 그 악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남 배우가 나오면 똑같다 이런 비난하는데
국민들 얼마 몰라요. 일단 점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연기 스펙트럼 넓히면 됩니다. 맞아요. 뭐, 정우성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음. 갑자기 화나게 만드네. 네, 아니, 갑자기. 어디까지 칭찬이었는데 본인의 네. 캐릭터가 강하다. 이게 뭐 칭찬이지. 그리고 뭐 여기 제작자분들, 감독분들 많이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 불러도 그리고 됩니다. 정우성하고 변희재하고 정우성하고 이정재 나온 영화가 뭐지 이게? 저기 아수라? 아니다. 아니요, 이번에 최근에 킹덤인가? 아니요, 킹덤이 아니야. 그 최근에 뭐지? 그- 더킹. 아니다. 아니요. 아, 잠깐만. 두 글자. 헌트. 자, 뭐예요? 헌트. 아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정재 감독인데 그걸. 네. 세라젬이라 그럴 뻔했네. 네, 그래요. 아니 뭐 저기 예, 헌트. 그때 예. 그 영화 보시고 예. 그 이정재는 예. 변희재를 예. 닮았고 아. 또 저기 정우성은 김용민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네? 목사님, 어디서요? 어떤 분에게? 주작 같은데. 주작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안기령 사장님 지금 오늘 주제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아니요, 지금? 준비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제 편은 안기령 사장밖에 없다. 아, 이분들은 다 내 아, 편이다. 두 분이 같이 또 초면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은 또 이제 같이 춤췄던 사이라고 저희가 또 그래요? 익히 들었어요. 아니, 춤췄던 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뭐 그게 춤췄던 아니고. 사이가 나쁜 사이는 아니죠. 그게 동영상이 아니고. 남아있죠. 춤춘 영상. 아, 그렇습니까? 유튜브에 안기령 남태우 치면 나옵니까? 아,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춤이라기보다 저희가 대선 기간에 네. 같이 네. 유세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네. 보고 춤이라기보다는 몸부림, 거의 뭐 어떠한 율동, 가게 앞에 있는 그 막대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풍선처럼. 바람 아, 이렇게 바람, 예, 날아가는. 아,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쳐서 당시 이제 사회를 나중에 봤던 이재정 의원이 굉장히 춤을 잘 춘다. 우리 중년 여성들이 좋아할 테 너무 어수선하다. 저한테 본론으로 갑시다. 아니 본론으로 가기 전에 너무 일단 어수선해. 소개도 안 끝났어요. 안 지금. 끝났어요? 맞네. 소개도 안 끝났어요. 아, 예, 죄송해요. 제가 네. 박영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요즘 천공으로 떠다가 요즘 황교안으로 변신한 우리 어. 아, 근데 그만하라고 이제 그 누가? 댓글에 구독자들이 제발 내용에 좀 집중하게 해달라고. 네, 내용을 흐트러뜨린다고 근데 성대모사가. 내용에 집중하면 좀 불리할 건데. 자, 어쨌든 빨리 주제 가시죠. 안 돼요. 근데 오늘 천공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아, 맞다. 네, 네, 뭐냐면 국군 방첩 주제가 사령 천공이구나. 네, 맞다. 국군 방첩 사령부가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천공 의혹이 문제가 아니고 압수수색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2021년 12월에 그 한미안보협의회인가요? 거기에서 개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 이제 이게 이제 주된 혐의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책을 내기 전에 여러 번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군사기밀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번 검토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어찌됐든 천공이라는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 영린을 건드린 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라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군 기밀 유출을 했다면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보여준 그 사람들이 유출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거기 가면 안 되는 곳에 갔다라고 세상에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엉뚱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불이익을 준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기밀. 순서가 잘못된 거지. 대통령실이 자 천공이 거기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했으니까 가짜 뉴스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 네. 저 여러 번 검토를 거쳐서 이거는 국가의 기밀 사항이 아니다라고 검증을 받았는데 네. 사실 방첩단 하면 뭔지 아시죠? 옛날 기무사. 기무사. 간첩. 기무사 보안사. 같으면 이제 보안사 이런 데는 국정원 같은 데거든요. 사찰. 안기부, 사찰 이런 걸로 막 떠오르자는 무시문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갑자기 나서서 이게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이렇게 혐의를 세워서 지금 압수수색을 해버리니까 어제 이제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또 스픽스에서 인터뷰하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되고 생방송하기 1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긴급히 연락이 와서 그 뒤에 휴대폰이 두절이 되니까 연락 두절이니까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막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를 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과 연락을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행위예요. 지금 현 시점까지 포렌식이 안 끝났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택 압수수색,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이 길어져서 오늘 오전까지도 아직 안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군요. 그렇죠. 휴대폰을 뺏어갔죠. 이제. 네. 그러니까 어제 보도로만 보면 어제 당일 하루만 한 것 같지만 오늘도 오전에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상의 1박 2일 압수수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아니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으면 그 책을 이제 사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천공 의혹을 제기한 거에 따른 좀 위협을 가하는 거라고 밝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색해 보이는 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전문가잖아요. 그 공군 소령으로 예편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김종대 뭐 최재천 이런 분들 국방보좌관도 하고 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하고 아주 전문가에다가 또 연대에서 정치학을 석박사까지 한 분이에요. 그럼 이게 정치적 감각까지 다 있는 분에다가 크로스 체크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그 궁색한 거죠. 사실은 이 죄는 군사기밀보호법 이거보다는 청기누설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청기누설이 청기누설죄. 이거 지금 천공을 얘기한 거는 천공 건드리면 다 아웃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궁색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기누설했기 때문에 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옆에서 하시는데요. 좀 전에 군사기밀 유출 뭐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안 어울렸는데 청기누설 얘기가 갑자기 아까 무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와. 그 대무과에서 무당들 육성하는 무당학원 원장 출신입니다. 오. 그래서 그 유경수 배우라든지 양현민 배우 이런 분들을 육성하고 박성웅 배우에게도 제가 큰 박성웅 배우가 또 어젠가 그것도 청와대 아니, 영화 무당 학원이 아니라 무당 그 육성. 연기 학원. 아니 연기학원 아니 무당학원 실제 실제로 무당학원이 신내림을 있어요. 해주는데 오. 있어요. 왜냐하면 신내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춤추고 뭐 얘기하고 그렇지. 퍼포먼스 하는 건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배워야지, 그거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실제로 있고 제가 배운 분이 만신님이 또 무형문화재예요. 네.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공이 또 대구 대명동 출신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야 아니, 오늘 전공 이야기 많이 나오겠네. 그래서 제가 알고 저를 불렀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닌가? 그게 사실 그 장신기 박사님이라고 김대중 도서관에 네, 그렇죠. 그분 말씀이 압수수색은 냄새가 없고 소리가 없는 최루탄이다. 당사자에겐 가공할 위협이고 주변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준다. 정밀 폭격을 통한 예방 전쟁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압수수색은 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돼버린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압수수색이 일반적인 수사와 다른 게 뭐냐면은 집안에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집안 압수수색의 네. 경우, 가택 압수수색 같은 경우,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사자만 이게 압수수색합니까? 당사자 물품만 압수수색합니까? 아니에요. 다 뒤져. 심지어는 그 이 가족이 여성인 경우, 그 저기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낸단 말이지. 그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모욕적이죠, 엎어버리고 모욕적. 그리고 네. 가. 그러면 치우고 가느냐? 아니래.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조만간 하나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데 압수수색한 집에 대해서 법원이든 검찰이든 그 청소비 네. 그걸 지급하라. 아니면 다시 정리해주고 가기. 정리해주고 가거나. 예,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압수수색은 말이죠. 아주 심각한 모멸감을 주고 공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다른 혐의도 없이 그냥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야 너희들 까불면 피곤해진다. 이건 무언의 폭력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 압수수색도요 일종의 어떤 그 수사 협조예요. 협조해 주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협조해 주는데 왜 거기서 우리가 모멸감을 느껴야 되고 공포심을 느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폭력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유형의 폭력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방첩대가 나와가지고 간첩 잡듯이 그렇게 기무사가 원래 간첩 잡는 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간첩 취급한 거지. 그러니까 국방부 이제 대변인 한 사람을. 남배우 말씀은 뭐 궁색하다 이랬죠. 궁색한 게 아니고 딱 의도가 보이잖아요. 저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비밀 유설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가처분 신청해서 국가의 중요한 군사 기밀을 일반에 유통되면은 빨리 책부터 그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압수수색을 하면 책도 예를 들어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하든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빨리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도가 너무너무 이제 뻔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주고봐라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김종대 전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부성찬
와 괜찮겠나 어떻나 하니까 이번에 본인이 워낙 크게 결심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정의와 진리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자기가 정치적 소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국방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야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의 어떤 네. 그렇죠. 결기로 육군사관학교 소령 출신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군인이고 얼마나 공군사관학교. 공사. 얼마나 압수수색을 심하게 했는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압수수색하잖아요. 이미 저 은수미 시장, 다음에 네. 지금 국민의힘 시장인데도 열흘에 한 번씩 털었어. 은수미 때는. 그래가지고 성남시에 이런 소문도 돌아요. 성남시에서는 청소 요원을 쓰지 않는다. 필요가 없지. 그냥 열흘에 한 번씩 와서 다 털어가니까 먼지 하나 없다는 거예요. 뭐. 찐득이도 없고. 없지.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청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압수수색 체험관으로 차라리 선정해서 내가 늘 와서 그냥 뒤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아요. 예. 솔직하게 합시다 지금 치사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 국가기밀 누설 안보 누가 저 해쳤습니까? 그 저 한미동맹 바이든 날렸죠. 그 이란가가 이란도 날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날리고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가가지고 여기 잠자겠다. 그 국방부 군인이 만만해. 국방부 와서 또 여기 사무 보겠다. 그럼 다시 청와대가 영빈가가 여기서 잔치하기 좋겠고. 서울 일대를 마구 돌아다니면서 안보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누가 누구 기밀 누설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보도를 보니까 국방부나 방첩사에서 밝힌 내용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국가 기밀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다 기밀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1급, 2급, 3급 네. 다 나눠져 있고 기밀은 진짜 기밀사항인 거지 민감한 내용과 기밀은 엄연히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영민 대통령을 만났는데 김영민 대통령이 이제 술자리 끝나고 나서 나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너 혹시 야동 본 적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 아니, 네. 민감한 내용이죠. 김용민의 매우 민감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과 야동은 단어가 좋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아니,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까 대통령에게 민감한 내용이고 오케이. 정부 차원에서 뭐 이제 그 정권에 몸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대통령을 말이야 욕되게 하느냐 민감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기밀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책에 저술했다? 근데 그게 문제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다? 저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너무 오바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부승찬 대변인이 도대체 무슨 기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육군참모총장이 용산 한남동 공관이 모여 있는 그곳에 왔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용산에 그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있다. 그게 기밀이에요? 그 기밀이 뭐야 도대체? 아니 예컨대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서욱 장관이 뭐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나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이야기했던 게 기밀이라는데 기밀도 아니고 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무슨 기밀이야. 그런데 이제 덮어씌우기 하면서 겁주는 거고 바깥에서 그렇죠. 보라 네. 이제 이런 건데 나는 지금 방첩대나 그 다음에 뭐 우리 국방부가 번지수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전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갔다. 직접 갔느냐. 그러니까요. 용산 이전에 개입했다. 이렇게 해서 판이 엄청 커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진실 규명이 제일 중요한데, 와, 근데 저걸 지금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제 듣고 가겠다라고 하니, 김정대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저 이번에 이제 진실로 드러나면 정권은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일단 확장해서 네. 해석은 하지 않겠는데, 김종대 전 의원 같은 젠틀맨 출신 정치인이 전공이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이 정권은 끝이다. 아니 근데 종대형님도 맨날 얘기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간 거요 안 간 거요 이게 뭐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요새. 왜냐면 이제 청주 출신이시고 이제 충청도 출마해야 출신이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말이요. 천공이니까 간 거요 안 간 거요? 내가 뭐 어려운 걸 물어본 거요? 이거를 지금 석 달째 끌고 있는 이게 나라요 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종대영님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진상 규명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윤석열은 아웃된다라고 아웃된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일단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야 앞으로 조용히 있어. 그 지난번에 한국일보 기자도 그쵸, 부승찬 대변인 고발됐죠. 책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쓴 기자도 고발당했잖아요. 네. 대통령실한테. 그건 뭐겠어요? 야, 이 얘기는 아무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도 마. 바로 그냥 고발 들어가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굳은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굴복해야 합니까?
지식인이, 언론인이, 그 양심 있는 또 군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정체성, 자존심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갔냐 안 갔냐만 밝히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국가 기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정부에서 국방부는 CCTV가 삭제됐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어요. 뭐 그렇죠. 보통 일반 뭐 건물에서는 30일이 지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자동으로 새로 덮어진다고. 덮여지면서 영상이 삭제가 된다고 하는데 국방부 건물은 정말 중요한 보안이 필요한 기관인데 거기서 그렇게 CCTV 영상이 삭제됐다는 게 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출입했는지 그 출입 기록도 없다고 하고.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누군가 갖고 있을 거야. 촬영을 해놨든 뭐 카피를 해놨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다만 지금 이 시대에서 그걸 까는 순간 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니까 못할 뿐이지. 네. 드디어 이제 윤석열에게 칼을 뽑을 때가 됐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거 나올 거라고 좀 보고요. 기자들이 경찰청에 가서 야 왜 없느냐 이거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는 일단은 국방부에서는 없다고 한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그럼 주변 CCTV 다 한번 보면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하니까 주변 CCTV도 보니까 아직은 없더라. 뭐 이런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여기 그냥 우리 안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천공이 거기 왔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천공이 자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왔다 갔습니까?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시죠? 네.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요 예전에 기자 시절에 취재를 하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이걸 보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는요 한 서너 가지만 보면 돼요. 옆에서 이걸 마시고 있잖아요. 네. 그럼 스트로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여기에. 그다음에 이 스트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 여기에 스트로가 있었나 없었나. 근데 스트로 그림자가 옆에 보여요. 그러면 스트로를 나는 확인하지 않았어 이거를. 그러면 스트로를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없다고 판단해야 돼요? 있다고 판단해야죠. 이런 거예요. 다만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뿐이지 주변 정황이나 상황으로는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JTBC에서 뭐 보도하지 않았나요? 네, 보도를 어떤 했습니다. 거예요, 그게? 천공 측이 진짜 애매모호하게 여기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저를 방문한 의혹에 사실을 대해서 네. 본인들의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는 아니, 설명 좀 똑바로 해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 앞서서는 네. TV조선에서는 천공의 너무 측근을 웃긴다. 인용을 해서 네. 이제 육군참모총장 공간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JTBC 보도에서는 이제 천공의 법무실장인가 그 천공의 측근을 법무팀장이죠. 이용해서 TV조선 보도가 일단 사실이 아니다. 오. 일단 사실이 그리고-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법적 처리를 하고 있다고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이 보도한 내용은 우리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일단 선을 그러니까 걷고 천공이 거기 안 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부인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공 측은 탐사보도 세븐에서 나온 바로는 근처에 간 적도 없고 네. 가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인 것인데 법무팀장은 그 보도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첫째. 둘째로 법적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갔냐 안 갔냐 또 물어봤을 거 아니야 했더니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TV조선에서 감싸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천공 측에서 거절을 한 자, 거랑 그러면 두 똑같은 가지 내가 거죠. 질문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허위 보도이기 때문에 네. 정정 보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TV조선에서 이렇게 네. 뭐 쪼개기 이제 그러니까 뭐 짜깁기라는 네, 식으로 짜깁, 표현을 그러니까 했어요. 쪼개기 부분을 부- 보도했다. 네. 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뭐-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이해가 그러면 되는데 갔다는 거 인정하는 거네. 최초로 인정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부인도 하지 않고 어. 회피를 하는 거죠. NCND NCND. 안 가지는 않았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가지도 않았고 안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입장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 스트로로 이야기하면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나 네. 이 스트로 사진은 없었다 뭐 이런 거야? 아니죠.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림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일 입장을 내지 단순하게 않겠어요. 얘기하면 나 안 갔다 그냥 왜 임마 너희들 거짓말 시키고 사기쳐 가짜뉴스 퍼뜨려서 이거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그렇죠. 아니냐고. 이게 이상한 게 그 지금 사실 천공 쪽에서는 안 갔다라고 하고 대통령실은
우리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대통령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안 갔다. 그래놓고는 천공에서는 이 늦어도 시인도 부인도 못하겠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하면 대통령실에서 천공 측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고발해야지. 그렇지. 왜 고발 안 해? 대통령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익을 편취한 자 누굽니까? 천공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내외랑 친하다. 내가 성렬이 이를 말이 이렇게 한 사람 누구예요? 천공이잖아요. 근데 항상 본인들의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정보를 내뱉는 자 칼같이 고발했거든요. 근데 왜 천공은 가만둬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TV조선 아니면 JTBC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시키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어제 JTBC는 잠깐 보니까 그 박성태 기자인가 이랬죠. 예. 이분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나름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 평소에.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막 이렇게 열을 에스컬레이션 시켜서 하던데 결국에는 JTBC가 그럼 민주당 편으로 돌아섰나?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아니지? 그럴 일은 없어요. 아니지. 그럴 일은 그러면 없어. 결국 진실 공방이 이제 제 2라운드로 완전 바뀌는 거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천공 측도 따지고 보면 지금 사인 미스가 난 거 아니에요. 네. 합의가 안 돼.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고 또 천공의 주요 특징 중에 보면 차원계를 넘나드는 게 자기 특기예요. 차원계. 차원계를 넘나들잖아. 어깨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 시간에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다면 차원계를 갖다라든지 천상계를 갖다든지 모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이게 거예요. 차원계 이런 말은 무속 전문 용어죠. 거기 있어요. 차원계라고. 근데 이제 항상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여기서 선생님이라면 이제 아, 선생님 천공 말씀으로 하세요. 스승님. 하늘과 땅과 내는 연결이 돼가 연결이 돼요. 요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댓글에 아, 그러니까요. 제발 선생이라 말 좀 쓰지 말라고. 아, 올라오고. 이거- 그 새끼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선고 그 새끼라고 해요? 선상님. 선상님. 아니, 예. 선상님. 선상님. 예, 어쨌든. 박영수 앵커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반어법이죠. 오히려 이제 야리는 겁니다. 스승님이라고 깍듯이 불러주는 건 야리는 아무튼 거고요. 평소에 차원계는 넘나드시는 분이니까 그분 주장으로는. 아니 박영수 앵커가 뉴스 하기 정말 아까운 분이었네. 7년간 거기서 썩었네. 여기 와서 예능했어야 될 사람이지. 보니까 충청도 말도 해, 아까 대구 말도 해, 골고루 하잖아. 다 아 잘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내가 무당 선생으로서 볼 때 그 예. 길이 아니었어. 이 길이. 아, 그래서 그냥 예능하고 쳐드시고 이게 맞아. 이것이 바로 나의 길이니. 그렇지. 예, 아니 나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가고. 어쨌든 천공이 이런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대통령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그 따라갔다 온 A 의원이 윤한홍 의원은 이번에 국방위 저 상임위에서 막 흥분하면서 자기는 간 적 없다 저는 그랬거든. 천공도 몰랐다 그랬어요. 천공 자체를 아예 자체를 모른다 모른다 그랬대. 근데 천공은 이번에 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저렇게 할까? 난 그 심리가 너무너무 궁금해. 아, 저는 여기서 이제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 작년 1월에 이제 건진법사가 어떻게 정권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됐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국세청에 있는 고위 관계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짬짬이 네. 맞춰가지고 어디 기업들 세무조사 좀 봐주는 이런 성격으로 해서 주의해라 왜 대통령실에서 건진을 주의해라 왜 기업들한테 경고를 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건진법사는 선을 딱 그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적 이익을 편취했던 자들, 무속인들이 어떻게 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는지를 천공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깊이 조여 들어왔어요. 아마 이번 JTBC 보도도 보니까 직접 막 그 천공 강연장에 따라가가지고 따라가죠. 막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질문하니까 엄청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내가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진짜 내가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만든 자들로 하여금 내가 물러나게 만들 수 있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구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인을 하는 순간 아웃이다. 그러니까 개입하고 싶진 않은 거죠. 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불이익을 겪을 거라는 우려와 그런 공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법재단도 마찬가지고 건진재단도 당시에 작년 1월에 그렇게 해서 정권에서 딱 잘림을 당한 이후로 지금 이제 사실 변변치 않게 됐거든요. 그렇죠. 정법재단도 지금은 사실은 뭐 원래 7만 원 하던 수강료가 1시간에 70만 원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폭등했잖아요. 네. 어쨌든 뭐 대통령과 가깝다고 편 하니까. 내용도 없는데. 편 내용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진짜 갔다라든지 뭐 조사가 들어온다든지 막 예를 들면 청문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소설을 써보고 아니 이게 이제 연말에 말이죠. 그 천공이 새해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목소리를 내기는 네. 그냥 지금 거의
그 수면 아래로 아니, 내려갔고 예.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나의 목소리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저는 최근에 결국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천공이나 네. 뭐 건진이나 뭐 엄밀히 보면 김건희 라인이에요. 또 김건희가 또 저 주술적 무속 쪽으로 또 굉장히 또 네. 네트워크가 있고. 근데 건진도 지금 조용하고 그 또 지금 천공도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려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야 조용히 있어 하놓고 물 밑에서 뭐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배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천공이 제가 내내 그 천공의 멘트를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요새 이렇다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배제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제 느낌에는요. 아마도 이제 천공이 엄청 겁을 먹고 있다.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정권 쪽에서 보면 천공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대상이죠. 리스크. 거기다가 지금 저 막 밖에서 막 이렇게 날뛰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정권 출범 전에는 거기 와서 털을 보고 어디가 좋다고 할 때까지는 아 이게 맞다 싶어서 갔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생겼어요.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그 천공이 시킨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김건희 라인이 좀 배제되거나 천공과 연계돼 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니 천공과 멀리하라고 돼 있고 천공을 배제시키는데 그럼 왜 천공이 그러면 이번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느냐?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관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대통령실에서 마음대로 조질 수 없잖아. 만약 천공이 부인하는 순간 버리기 너무너무 좋잖아. 왜 끝났으니까. 그런데 천공은 지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저렇게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팀장이 나와서 우리의 공식 입장은 간 것으로 추정되나 갔다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천공이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JTBC에 그렇게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돈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여전히 대통령을 팔아서 뭔가 벌어야 된다. 네. 왜냐면 어제도 그 JTBC 보도를 보면 강연 현장에 갔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강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들었고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거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이런 또 추측도 해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저는 권력투쟁적 관점에서 보거든요. 네.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종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천공 측이. 너무 까부는 경향이 있어. 좀 적당히 해야지 왜 이렇게 나대가지고 당신이 그 무속인인데 주술적 무속인인데 당신이 나대면은 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닥치고 있어 좀 가만히. 그게 저는 그 맥락에서 전광훈에 대해서도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종교인들이 너무 나대면은 이 정권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종교인들은 점잖게 뭐 그냥 교양 있는 말만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무슨 이권에 개입하고 뭐 정치에 개입을 해서 뭐 아무개가 돼야 되고 아무개는 안 돼야 되고 이래 버리는 순간 아수라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 권력이 지금 완전히 아노미 상황이 돼 버렸으니 좀 어느 정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너무 나대시는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하셔야지.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지금 시그널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 같아요. 제가 YTN에 있을 때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천공을 단독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렇지. 천공 전문가. 예. 그때 네. 이제 일자에서 했었구나. 네. 브리핑도 하셨어, 브리핑도. 네. 천공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브리핑도 하셨어 그때. 근데 그때 저는 기존 언론에 또 놀랬던 게 아무도 천공에게 접촉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 대선 경선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천공을 가지고 막 다퉜던 때예요. 근데 천공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했고 근데 아무도 천공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그 당시 뉴스 프로그램에 총괄이셨던 국장이 신입 PD에게 네. 천공 한번 인터뷰해봐 했는데 천공이 바로 연락 받고 오세요 해가지고 천공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따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천공이 김건희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서도 내가 조언을 해줬고 여러 번 만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했단 그 말이에요. 용인이었죠 거기가. 경기도 어디였어요? 용인이었어 용인. 용인에 그래서 띄운. 저희가 그걸 내보냈거든요. 근데 천공 단독 인터뷰니까 막 100만 조회수를 찍고 유튜브에서 뭐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가 무속인이랑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논란이 막 커졌어요. 근데 그러면 좀 조용히 지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천공이 그 인터뷰를 했던 담당 PD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어요? YTN에서 나를 이제 진행자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라. 우와. 어우, 세게 나오네. 야 이거 야, 씨 너무 나댄다. 최초 공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우와. 천공이 YTN에 자신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YTN에서 나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 많이들 요즘에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해야 되겠네요. 해보세요. 예. 내를 갖고 YTN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저 대구 쪽은 아닌데. 약간 이제 서부 경남으로 내려가. 어찌됐든 그래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게 당시 대통령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통령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터뷰를 자기가 했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나랑 프로그램을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그게 최근에 전 그것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 그- 말이 어느 정도 좀 맞다고 보는 게 관리가 들어갔어 지금. 예. 관리가 들어간 게 확실해요. 예. 그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탐사보도 7을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봐야 되니까 저희도 또 고소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TV조선이라고 얘기해도 요즘 우리 그 스픽스 보는 시청자들 종편을 안 보기 때문에 아, 예. 탐사보도 7 하면 어떤 방송국에서 TV조선 탐사보도 7 네. 유상범의 동생 유호성이 진행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천공 측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가본 적도 없고 관저 후보자라고 하면 우린 다 이해하는 그 저기 육참종장 공관이나 뭐 네. 국방부 이쪽인데 그 땅조차 밟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저 이 뒤에 대목을 또 주목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 등에게도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굳이 왜 했을까요? 연락한 적 있으면 어떻게? 또 이제 요런 것들이 계속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안규령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인터뷰나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드러나는 사실들이 대통령실로 하고 좀 불편함을 가지게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부인을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거는 돼. 공적 통제가 가능한데. 근데 뭐 그냥 막 뱉어버리니까. 막 뱉어버리니까 이게 짜증난 거고. 나는 이걸 보면서 천공이 그 공관을 찾아갔다. 네. 확신하게 되는 것이 거짓말을 해도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하는 게 낫지. 당신이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골 때려진다. 넌 닥쳐라. 이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JTBC를 대통령실이 고발하진 않나? 이게 아직 그런 왜냐면 움직임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했다는 것은 TV조선에서 보도를 했고 네. 그런데 얘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인이잖아. 갔다는 것. 그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거 너무 좀 편향적으로 보시는 거 같아요. 아니 입장이 없다는 거를 정리한 건데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래요. 잠깐. 대부분 곤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죠? 이 XX. 당신이 갔는지 안 갔는지 말만 하면 되지. 왜 갔다 안 갔다가 입장이 있고 어디고 어딨냐고. 안 갔으면 안 갔고 갔으면 간 게 그게 전부지. 그렇죠. 그래서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이건데 갔다고 안 갔다고에 대한 무슨 대답이 없다? 견해가 없다? 공식 입장 그분이 그 정도 높아 공식 입장이 있어야 될 뿐이냐 천공이? 네. 그러니까 갔다고 유추할 결국에는 수 있지. JTBC는 갔다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한 거죠. 보도를 한 거잖아.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 허위 가짜뉴스다 또 이렇게 해서 JTBC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또 이제 정통파 언론인 출신이기 야. 때문에 JTBC가 보도한 내용은 네. TV조선 탐사보도인 7이 보도한 건 잘못된 거고 네. 우리는 관저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 아니, 하나의 사실을 입장을 정리하지 않기로 했다. 입장을 정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입장이다. 아니, 국민들이 궁금한 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거 양자택일이야. 다시 종대용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간 거요 안 간 거요? 거요. 아니 간 거요 안 간 거요?
아니 뭐 어려운 거요? 그거요? 야. 자, 그래서 다시 내가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진짜 이제 갔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점점점 갔다는 쪽으로.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해왔던. 것도 주장을 해왔던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갔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 끝까지 대통령 부인하면 끝이가? 뭐 바이든도 날렸는데 부인할 수도 있겠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보면 아까 박영채 앵커 얘기한 건 건진에 의한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좀 겁내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용민 이사장 같은 경우 관리 들어갔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면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천공이 처음에 자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진의 학습 효과도 받고 또 자기도 보니까 소위 윤핵관 뭐 이쪽에 보니까 이 정부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상당히 의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손절 타이밍이 왔을 수도 있다. 그럼 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 고민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게 아닐까. 강신업을 그 서류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네. 맞습니다. 곤란한 애들은 손절한다는 거야. 이제 그 권력을 유치해야 되는데 야매들, 그렇지. 야매 인생들, 예. 야매 인생들을 좀 정리해야 되거든. 그래야 예. 국정 운영이 가능한 건데 야매 인생들은 주로 이제 김건희에게 딸린 대부분. 인생들이라고. 그래서 김건희도 야 이제 내가 이제 클래스가 달라졌는데 일단 그 야매들하고 내가 같이 어울리는 건 너무 폼이 안 난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손절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강신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잖아. 모른다고 뭐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소위 소위 말해서 강신업 지금 저 보니까 그 윤석열 타도 운동 벌인다. 네,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검찰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무속인은 크게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어떤 이제 지하 세계와는 좀 단절하고 싶고. 그럼, 이 육상 이해이지. 육지로 올라왔잖아 위로. 그러니까 지상계에서 좀 하고 싶고. 근데 천공 같은 게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70번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거든. 네. 쓰레기를 줍다가 70번을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예수님 몇 번 부활했어요? 한 번.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했어. 근데 70번 했는데 뭘 두렵냐고. 갔다고 얘기를 해. 이 정권과 싸워. 부활은 뻥이니까 이게 문제지. 아니, 물론 뻥이지. 근데 그럴 정도면 뭘 또 두려워해. 쫄지 말고 그냥 가.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참 이제 앞으로 3월부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겠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권력 투쟁이 무슨 계파별로 네. 보스 중심의 계파별로 붙는 게 아니라 부부가 권력 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넘버원을 놓고. 그럼 당연하지. 그동안 윤석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야 사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 사무에 어떻게 개입합니까? 김건희가. 근데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막 그냥 남편을 능멸하고 자기가 또 5층 쓴다는 거 아니야. 청와대. 용화대. 용화대 5층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영부인이 왜 집무실에 와요? 아니 그 김정숙 여사가 그 저기 집무실에 와가지고 집무동에 와가지고 집무 보는 거 맞습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관저에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2부속실도 따로 안 두는 그러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제2무속실이라고. 그래서 활동하시잖아요. 제2무속실. 역시 대무가의 남배우님은 역시 이 정권이 주술 정권 아닙니까? 지금 딱 튀겨보고 오늘 잔치는 영빈관에서 그거 잘 고쳤다더만. 예. 문재인 덕 좀 보자. 가서 또 그 잔치 몰리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히 색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무속, 네. 점 한 번쯤 안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국정에 사용하니까 문제야. 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규령 대변인도 저기 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전통 언론인. 뭐 종교적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한 번도 사주는 본 적이 있는데 그 신점이라고 사주가 하죠. 사주도 점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 사주는 명리학. 통계제 통계.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뭐 점 봤다 이거는 이제 아무튼 좀 넓은 관의 개념에서 그렇죠. 무속, 사주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저 후보지를 이제 둘러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저는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 모셔다가 왜 우리가 한번 봤다 미안하다 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정권 초기에 이랬으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오바 육바 개 오바를 해가지고 지금 막 그렇죠. 관련자들 문제 제기한 사람들 무슨 자유민주주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전에 막 다 고발 고소한 다음에 12월 5일인가요? 스픽스 나와서 얘기하고 김어준 나와서 얘기했다가 지금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오바 육바예요.
뭐라고? 개오바? 5바 6바, 개오바 5바 6바를 했다는 거예요. 아재 개그를 한 건데 그래서 따지자면 한국에서 풍수지리를 보는 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배산임수도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복신앙이라 하잖아요. 복을 기원하고 조상 잘 되고 뭐 자손 잘 되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종교가 그렇지, 문제되지 않아. 한국 종교가. 그죠? 그 정도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 구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가지고 다 해결된다고 하는 무당은 잘 사입이에요. 대부분은 내가 이 신내림을 받아서 이런 정도로 해서 조상의 뜻을 한번 잘 자손이 잘 되게 해드릴게 이 정도거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그 정도는 국민들이 관대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국정에 자꾸 개입해서 그렇지. 나가니까 문제되고 주술 정권, 무속 정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런 대통령실과 뭐 국방부 오늘 저희가 사실 얘기한 거는 이 부승찬 전 대변인 압수수색 건과 관련된 건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통찰을 해보자면 너무 오바한다 이런 이제 과민 반응이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아버님도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천공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 아유. 대통령 될 양반들이 그 불러다가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한 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요? 야 너 그 가가지고 거의 함부로 씨부리다가 너도 고소당해. 막 이런 분들이신데 네. 이렇게 과민 반응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인가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왜 가민 반응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개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과학적, 통계적, 논리적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자 지금 뭐 저 청와대가 위치가 맞지 않다 광화문에서 이쪽으로 옮기자 삼청동에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개입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없지만 실제로 개입한 근거가 없지만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왜 저렇게 한동훈 그대로- 상대모사한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아, 듣고 있는데 난 한동훈 안 돼. 말씀하십시오. 미안해. 어떻게 할래? 맞아, 한동훈은 그런데-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왜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저렇게 아예 듣고 넘어가려고 했느냐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 실제로 개입했으니까. 그렇지. 마지막에 그 점을 보고 이터가 좋다고 갔기 때문에 인정하는 순간 다 죽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공관에 천공이 안 갔다면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진실이 자기 편이면 깔끔하게 네. 정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요. 뭐 언론사를 쓸데없이 고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어? 왜 그러겠어? 진실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우리가 설마 전공 이야기 듣고 했겠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인을 하고 다 고발해버리고 언론사 고발하고 그다음에 방첩대까지 지금 나섰잖아. 네. 근데 천공은 지금 시인도 부인도 안 해. 이 말은 네. 결국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내가 주장하면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누가 그런데 이제 아니라고. 지금 추론이 전 대표 얘기가 맞지만 어쨌든 천공이 갔다라는 식으로 지금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은 전 대표가 지는 거예요. 감옥 가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관계한 제발 거예요. 어디 이상한 소리 아니고 뭐 수사받고 조사받고 아유, 이제 한번 받을 때도 되지 않아? 스픽스도 25만이면 이제 갈 때 됐어. 너무 그렇게 아니 배 PD님 이분 왜 구독자 높아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구독자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갈 때 다 했어. 서울중앙지검 이제 가서 30만 넘으면 가야 돼. 서울에서 이번에 오늘 100만이야. 갈 거라고 거기로. 간다고. 이명수 내가 어제 만났어. 야. 갑니다. 네, 형님 저 3월에 갑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진짜. 가요. 훈장 달고 나올게요. 아니 저 전두환 정권 때 내가 구속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게 자범이어도 뭐 시국 때문에 갔다 온 줄 안다고. 그럼 윤석열 때 감옥 가는 건 훈장이에요. 그래서 나도 간다고 그랬어. 나는 뭐 구속영장 나오면은 영장 실질 심사 안 받습니다. 안 받아 그냥 그냥 가. 가실 바로 거예요? 갈까 바로. 안규령 사장 네. 이 출연하면 안 되겠어요. 네, 저 위험하네요.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안기령 사장 그래도 그 천공에게 제의를 받았잖아. 같이 진행 제의. 아니요. 본인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 이제 아. 그 인터뷰한 PD에게. PD가. 네네네. 저는 나름대로 안전합니다. 저는 예전에 10년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단편 영화를 찍을 때 허경영과 찍었습니다. 근데 허경영 선생님께서 네. 다음 달부터 허경영 디너쇼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같이 진행을 하자. 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때 도주했으면 남배우는 서픽스 나와서 왜 서픽스를 죽여? 본인이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천공사는 지금 너무 스텝이 꼬였어요. 네, 많이 대통령실에서 꼬였죠. 그 대응하는 게 너무 스텝이 꼬였고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를 한번 좀 쟁점화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권이 네.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으니 이 관계와 관계를 잘 파악해서 쑤시고 들어갈 부분들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와 저는 요 우리 김영민 단골님 예. 감각이나 추론에 깜짝 놀라는 게요. 네.
이 권력 투쟁이나 이런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있어요. 지금 뭔가 있어 꿈틀대고 엄청나게 그래서 여사 쪽과 대통령 쪽 간에 천공과 연결되어 있는 거 건진이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다음 강신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대단한 소용돌이가 지금 안에 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바깥으로 어쨌든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천공권은 결국 덮고 못 간다고요. 저렇게 가더라도 제2, 제3의 진실이 밝혀질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차마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는 예.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추론하는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큰 일이 벌어져요. 아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누구한테 들었느냐? 스픽스 정기환 대표에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됩니까? 말씀을 안 그렇게 드리고요. 아니 방법적으로 궁금해서 어쨌든 지금 출처는 분명해야 되죠. 다음 스텝은 지금 이 상태로는 천공 문제를 못 가져가요. 저 고발을 해봐야 이제 당사자 지금 다 조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천공에 갔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천공에 갔으면 책임을 져야 돼.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 안 되지. 아니면 경호실장. 경호처장 혼자만 날리나? 김영? 아니 지금 이제 점점점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그냥 가짜뉴스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 진실인데 이제 JTBC까지 등장했어. 그럼 JTBC 고발을 하거나 아니 TV조선에서는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야 임마 JTBC 너희들이 틀려서 다시 천공회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이 커지죠. 점점점 언론사까지 판으로 이제 커져 있고 방첩대까지 또 나섰어. 경찰이 아니야. 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 국회에서는 윤한홍 의원은 절대 간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야. 이것도 관리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큰 관리 들어간 판은 거예요. 네, 자, 이게 이게 개인이 대통령실이 뜻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냐고. 안 되지. 이게 이제 활화산처럼 폭발할 건데 그러려면 그 다음 스텝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라고 대통령실의 역량이나 수준이 수습 불가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인수위 핵심들이 그때 그 당시에 개입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 핵심이라고 하면 대충 나오는데. 그럼 김용현 처장이 자 그때 그리고 뭐 A 의원 있고요 또. 윤한홍 의원 있고 네. 전 한동경 얘기해도 돼요 이제? 그래. 다 세상이 다 한홍희 형은 이미 이제 국회 나와서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예.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예.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지. 근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걸 지금 왜 똑같은 전공 이야기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네. 지금 이 정부의 특성상 하급 관리를 보통 건드리기 때문에 대통령실 7급 정도에서 정리를 끝내지 관리 부재 뭐 이렇게 끝나지 않겠나.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천공이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그 검찰 권력과 주술 권력의 대결이다. 예를 들어 부부의 세계는 또는 뭐 사랑과 전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근데 검찰이 기분 나쁘거든. 2,000명이. 점점 이쪽이 세지면 이쪽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그 5층을 쓰는 문제도 얘기했지만 대기업 회장들이 대부분 보면 부인이 오면 상무 전무도 괴로워져요. 의전 때문에. 그럼. 그래서 회장님한테 얘기해요. 현대나 삼성에도 회장님 그 사모님은 어떻게 잘 좀 그래 미술관 하나 만들어. 그래서 다 미술관으로 간 거예요. 실제로 사모님들 미술관 가고 지금 미술품이 그 예를 들어 재산 빼돌리는 그 서로 사용된 이유가 고미술품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그거는 영향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니까. 제가 모 그룹의 비서실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예술 전공자가. 그래서 사모님들이 미술관에 가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5층 계속 쓰면서 나가 일어나 자꾸 시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검찰들이 형님 이거 우리가 준 거 점쟁이들한테 이래서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좀 그런 권력의 상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그게 전 대표 얘기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요, 그 권력 투쟁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검찰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힘자랑하면서 유지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권력 투쟁으로 무너져요. 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권 내부가 이거 진짜 완전히 소용돌이라고 또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황교안의 액션이 아주 비상하게 보입니다. 황교안. 지금 황교안은요. 우리는 저 대통령실 용화대라고 불러요. 예. 네. 용화대. 네. 용화대의 그 인증을 받은 당대표 후보가 누굽니까? 김기현 아니에요, 김기현. 네. 근데 김기현한테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퇴하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아니 그거 얼마나 불편해. 만약에 안철수가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바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짓밟았겠지. 근데 그러네. 황교안이 그러는데 찍소리도 못해 지금 용화대가.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황교안 집에 윤석열 캐비넷이 있기 때문에. 파일이 있다. 그 이야기 유력하구나. 예. 왜냐면 공안검사 출신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번 징계를 받았거든. 예. 그게 이제 김건희하고의 동거 때문에 독직했다. 이것 때문에 받은 징계가 아닌가 정대택 선생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맞다면은 뭐 지금은 부부관계 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야, 그러면은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전당대회로 연임이 없으신 황교안 후보님, 예. 지금 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제가 직접 윤석열을 처단하겠습니다. 뭐 한다고? 윤석열은 사퇴하십시오. 윤석열은 사퇴하십시오. 처단합니까? 차단합니까? 차단하겠습니다. 그래, 차단으로 해. 차단합니까? 네. 애매하네. 그러니까. 카톡 차단이요? 휴대폰 차단, 전화 차단. 황교안 이게 후보가 이제 그 정도 진짜 힘이구나. 이 권력투쟁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보는 부분이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요. 그 수도권 그 당협위원장들 보이면은 네. 정말 오프 상태에서 그냥 윤석열을 씹어댄다는 거야 지금. 아이고. 아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총선에서 그렇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그렇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여야 정개특위가 선거구제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논의하는 거를 좀 꺼리고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 당은 아마 그러던지 말던지. 상반기 지나면서 야 윤석열 정권 대우로 해서 여당 그렇죠. 선거했다가는 망한다. 아마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거예요. 38 광땡이 될지 3월 8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대통령을 백그라운드로 사진을 찍느냐 안 찍느냐인데 봄이 넘어가면 윤석열과 사진을 찍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 언제로 봐야 되느냐 이쪽 줄에서 딱 끝날 것 같은데 라는 게 나오지 않겠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저희 사실 주제를 부승찬 요 네. 내용. 저는 이제 오늘 그 부승찬 전 대변인께 저희가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분이 네. 실제 그 공군에 있을 때 정보장교까지 하신 분이고 네.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제가 뭐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이분은 진짜 어떤 그 국가의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너무 이제 북한에 열려 있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비판을 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불편할 만한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지금 이런 고초를 또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힘을 내시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좀 정부 여당은 너무 치사하고 치졸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부승찬 전 대변인이 국방부 대변인 할 때 법인카드 썼던 내용 달라고 하거든요. 그놈의 카드. 그러니까 이게 분리하면 메신저 공격을 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뭐 저 압수수색 통해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프레임은 부승찬을 쓰레기 만들자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나라 안보 팔아가지고 책 팔이하는 새끼, 민주당 배지 달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새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좀 뭐 책을 내셨으니까 감내하고 이겨내시면 언젠가 네.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파이팅 외쳐드립니다.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당에게 혹은 자기 정권에게 위해가 되면은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떠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진도 나가야 돼.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자신의 그 일지를 바탕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일지가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더 이제 떳떳하고 그게 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이 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뭐 CCTV 삭제됐다고 하는 걸 뭐 복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는 하는데 경찰이 정해진 결과의 수사를 할 거라는 얘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경찰이 손긋기를 하지 않을까. 아유, 하여튼 뭐 그것도 저기 저쪽 권력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제대로 수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옥 가는 것도 뭐 즐겁게 가면 돼. 근데 부성찬 저 대변인이 예능 코드가 좀 있으신가? 혹시 전공 아시나? 한번 전화 통화 몇 번 했다면서. 예, 거기까지. 아니 왁자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 본인 한 술 한 잔 먹여가지고 진짜 예능 코드 있는지 좀 확인하면 해봤으면 저희 좋겠는데. PD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많이 젠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한 번 출연시키고 끝내든지 저 부성찬 한번 초대해가지고 그게 여기서 왁자지껄에서 한번 본인의 예능 코드를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네. 좀 우리가 좀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뭐 보내드리기 전에 하는 의식 같은. 이게 구속 적부심 들어봐서도 구속 적 예능심 그래. 그걸 해보는 심사를 일단 하는. 두부 좀 준비해 주세요. 두부. 아니, 그렇지. 아니 프로그램이 먹방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미리 그럼 왜 이렇게 안 보는 먹습니까? 출소 기념으로 안 두부를 먹냐고요? 준비했다고. 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네, 네. 다 먹었어요. 아, 정말. 혼자만 안 드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 먹방인 줄 알고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 그 국방부 청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그 원래 자기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합참 쪽으로. 예. 거기 구내식당 가격 차이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죠. 예. 대통령실은 지금 3,000원입니다. 네. 오. 매우 좋습니다. 네. 그 세금까지 뭐 지원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파견 갔던 사람들이 한 달쯤 있다가 오면 살이 쪄서 못 살겠다. 아이고 세상 이런 그런 얘기하고 거예요. 있어요. 점심 근데 먹는데. 널널하게 식당을 쓰던 국방부 직원들은 합참에 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거기는 그런 거 2배 이상 늘었으니까 식당이 복잡합니다, 일단. 예, 예. 그리고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구내 식당이 6,000원입니다. 두 배. 그래서 이 직원, 그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맛도 없어. 우리가 북한 공무원이냐? 우리가 무슨 무인기 날렸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 혹시 아까 짬밥 2배로 주는 거 받고. 아니에요? 짬밥 주는 거 아니에요? 짬밥.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3,000원에 먹고 누구는 6,000원에 먹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안보 위기입니다. 남배우님은 안보 분석 이밀 아니야 이게. 남배우님은 한가하십시오 국방부 직원님. 시작할 때 터져야 될 예능 코드가 네. 문 닫을 때 터져 지금. 대학도 제가 문 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제가 더 들어올 분 없죠. 안 그래도 네. 내가 오늘 일요일 저녁 이제 5시에서 네. 우리 이제 6시 넘어가고 아마 동접자가 한 5,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천공. 예. 당신을 위한 특별한 광고야. 아, 저요? 오늘 저녁 8시에 뭐 하죠? 아, 예, 여러분. 아. 오늘 저녁 8시에 스픽스에서는 사망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특집 아. 사망 토론이에요. 사망 유의를 능가하는 내일 국회에서 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있죠.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 아. 폭풍 전야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4분이 나오시죠. 누구 나오십니까? 일단은 안진걸 변희재가 예약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서정욱, 송국권이 서정욱 준비하고 아니 변호사 서국 선고권. 송국권이 최고의 패널은 아니지 솔직히. 아, 예. 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전 대표님 아, 얘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김용희상 그 직원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아, 삶이. 그런가? 아. 나처럼 좀 멈춰. 그 4분 중에 한 분이 제안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보는 데서 양쪽 중에 한쪽은 시체로 나가자. 아 실제로. 시체로 나. 그래서 사망 토론. 정치나 토론은 똑같다 본질이. 지는 자는 곧 죽는다. 이렇게 해서 예. 생방으로 여러분들 댓글 계속 받아오고 질문도 받아서 오늘 저녁 8시부터 그 프로그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왜 그러면 천공 앵커가 선정이 되었느냐. 왜? 다른 앵커가 없는 거 우리 아니야? 천공 앵커예요. 예. 오. 아무런 의견을 주지 않고 오로지 기계적 진행만 해야 된다는 게 패널 4사람의 예. 공통된 요구였어요. 네. 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그렇습니다. 박영식 앵커가 연합뉴스에 7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입니다. 기계적 앵커 뭐 진행. 기계로 여기 딱 이분은 나눠드립니다. 좀 사람입니다. 피가 흐르고 이건 기계야 기계. 저거 기계입니다. 예, 기계입니다. 기계적인 예. 중립되니까 보수분들도 많이 봐주십시오. 네. 네, 사망 토론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문을 좀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부승찬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보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